자, 세 번째 설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사연. 전국 노예자나님께서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사연을 보내주신 전국 노예자나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사연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붕어 형님. 중소기업 퇴사부터 다시 이직까지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번에는 이직한 회사에 대해서 보시기에 제대로 간 게 맞는 건지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기업 3주 2교대. 여러 군데 이력서를 내다 보니 첫 번째 면접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중견기업이라고 하는데 후기가 정말 안 좋은 곳이었습니다. 다니던 회사처럼 급여가 밀린다는 곳이었습니다. 이력서 낸 지 1시간 만에 면접 보자는 전화가 왔고 바로 다음날 면접을 봤습니다. 사람이 급한가 보다 하고 생각해서 되면 좋고 안 되면 연습이라고 생각하고 편하게 가서 면접 본 당일날 합격 통보가 와서 불합격 통보가 되었다 문자를 받았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무튼 이 회사를 놓친 게 제가 큰 실수일까요? 자, 두 번째 기업. 현재 출근 중인 기업 4조 3교대. 잠을 자는데 갑자기 전화와서 정신없이 급하게 받았고 이 또한 다음날 벼러 면접을 보자는 전화였습니다. 여기는 하청업체라고 했습니다. 따로 면접이라 할 것도 없이 그냥 우리 회사는 뭐다, 너는 뭐냐, 그냥 대화 주고받고 바로 다음날 출근하라고 했습니다. 이전 직장에서 했던 것과 생산하는 게 달라서인지 경력 인정 1도 안 됐습니다. 그래도 맨날 집에서 백수로 노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해서 그냥 다니기로 했습니다. 대신 최저임금이 조금 높습니다. 9,000원대 초반입니다. 하지만 20대가 하나도 없습니다. 기본이 30대 중후반 이상부터 60대까지도 있습니다. 법적으로 지킬 건 다 지킨다고 하는데 왜 20대가 없을까에 대한 의문이 많이 듭니다. 처음 보고 인사드리면 오래 다니라고 여기만 한 데 없다고 말씀도 하시는데 이런 소리 들으면 앞전에 추노를 많이 했구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정 아니다 싶고 퇴사하려면 일찍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사연 올립니다. 7월 6일 기준 첫 출근을 하면서 이것저것 하는데 오랜만에 일을 해서인지 땀이 비오듯 쏟아집니다. 아는 게 하나도 없어서 배우면서 하니까 그런지 8시간에 서 있어서 그런지 너무 힘드네요. 그리고 첫 출근을 하는 날 제가 이력서 냈었던 기업들에서 막 전화가 와서 면접 보자고 하는데 이미 취업했다고 다음에 다시 하겠다고 하고 끊었습니다. 붕어 형님이라면 이미 취업한 하청과 합격할 거란 확신이 없는 강소 중견 대기업이 있다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하청 다니면서 쉬는 날에 가서 면접 보면 되지 않냐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면접일을 딱 정해놓고 전화 오기도 하고 교대 특성상 쉬는 날이 일정하지도 않고요. 지금 채용 공고도 별로 없고 스펙도 그닥이다. 20대 중반의 하청에서 계속 일하는 게 맞은 걸까요? 일하면서 적어야겠다고 생각하면서 집에 와서 갑자기 잠들었는데 일어나니 다 까먹어서 쥐어 짜냈는데 다 적은 게 맞는지 모르겠네요. 글쎄요. 지금 현재 4조 3교대 일을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7월 6일부터 출근했다고 하시는 거 보니까 오늘 첫 출근이네요. 그러면 화요일이 7월 6일이었으니까 오늘 하루 일한 거네. 일단 첫 번째는 안 가신 게 잘한 것 같아요. 네. 급여가 밀린다는 곳이라고 하면 회사 재정 상황이 안 좋은 것이네요. 네. 두 번째 회사 4조 3교대. 그래도 전에 일하던 곳보다 낫지 않습니까? 노예자랑님 전에 일하던 곳보다. 전에 일하는 데가 주간만 근무였지 않습니까? 그때 교대 근무였나? 아무튼 그때는 여기보다 일을 더 많이 했잖아요. 9,000원대 초반. 뭐 다른 복지는 없습니까? 뭐 다른 복지 같은 건 없어요? 아니면 그거 안 물어봤습니까? 한 달 만근하면 주간 12시간 한 달 만근하면 돈 얼마 드는지.
얼마 받는지 물어봤어요? 그런 거 얘기 안 해줍니까? 한 달 꽉 채워서 일하면 뭐 세금 때문에 이 정도 돈 받는다. 아니면 첫날 일했는데 같이 일하는 직원들은 어때요? 같이 일하는 직원들은? 따로 들은 게 없습니다. 빨간 날 쉬는 거 밖에는. 자, 근데 여기 보니까 첫 출근을 하는 날 제가 이력서 냈었던 기업들에서 막 전화가 와서 면접 보러 가는데 이미 취업했다고 다음에 다시 하겠다고 끊었다고요. 자, 붕어 형님이라면 이미 취업한 하청과 합격할 거라 확신이 없는 강서중견 대기업이 있다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런데 이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 보면 본인이 단서를 좀 적으셨는데 뭐냐면 정말 좋은 곳에 서류 합격이 되었으면 저렇게 급하게 전화 와서 바로 면접 보자고 하지 않을 것이다. 왜 그런가 뭐냐면 아마 본인도 의식했을 거예요. 노회장님 예전에 제가 님하고 고민 사연했던 거 기억이 나거든요. 그때 내가 말씀드렸기를 아마 님 스펙이면 좀 좋은 데는 좀 들어가기 힘들 것이다. 님도 그때 그 얘기 들었었죠. 그래서 아마 눈을 좀 낮춰가지고 아마 지원하셨던 것 같아요. 너무 좋은 데보다는. 기억하십니까? 저는 기억하거든요. 저 웬만한 거 사연 다 기억해. 노회장님도 기억합니다. 그때 조수 첫 번째 일할 때가 조수에서 막 노동 착취 당하고 돈 제대로 못 받고 거기서 5년 동안 일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노회장님이 그거 모르고 막 일했잖아. 그래서 나오라고 했잖아. 그래서 나왔어요. 꼼짝언니 알겠습니다. 나중에 공부하다 모르는 거 있으면 그때 물어보세요. 그리고 아까 제가 얘기했던 거 너무 마음에 담지 마세요. 꼼짝언니. 네, 오늘 감사했습니다. 수호님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썰이 기억나는 게 저분이 퇴사했어요. 제 말 듣고 퇴사했는데 너무 놀아서 할 게 없다는 거예요. 놀만큼 놀아가지고 이제 지겹다는 거죠. 그래서 일자리 구해야겠는데 저한테 맞는 어떤 쪽으로 구직을 하는 게 맞겠습니까? 그렇게 저한테 질문했어요. 기억납니다. 그때 님이 스펙을 얘기했는데 저분이 그때 고졸이었습니다. 고졸이고 뭐 운전면허증 말고는 운전면허증과 지게차 말고는 아마 내가 그때 기억하기로 스펙이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 스펙으로 요즘 괜찮은 곳 들어가기 힘들 것이다. 그래서 눈을 낮춰서 일단 지원해봐라. 가급적이면 본인이 물류 쪽 지원하는 것을 추천한다. 왜냐하면 지게차 자격증이 있으니까. 근데 결국에는 물류 쪽으로 안 가셨네요. 제 말 안 들었네요. 내가 분명히 님한테 물류 쪽으로 가라고. 맞다. 그때 저번한테 얘기했을 때 군면제가 있어가지고 좋은데 못 들어갈 거 얘기했어요. 저분이 하나 좀 찔리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치프님 감사합니다. 항상 일하면서 재밌게 영상들 보면서 일하고 있답니다. 앞으로도 더 오래 재밌게 일을 할 수 있게 오래오래 방송해주세요. 항상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죽을 때까지 할 거예요. 벽에 똥칠할 때까지 할 겁니다. 유튜브가 망하지 않는 한 계속 할 겁니다. 뽕을 뽑을 거예요. 감사합니다. 저분이 안키레스건 두 가지가 있어요. 아까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게 일단 고졸입니다. 고졸이고 거의 무스펙에 가까워요. 그리고 두 번째가 군 면제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정말 좋은 곳에 서류 합격이 되었으면 어느 정도 기한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서류 합격하고 면접까지 보는데 터울이 좀 있습니다. 맞죠? 근데 이 터울이 굉장히 짧지 않습니까? 전화 오는 데가 다 이런 식으로 전화 왔지 않나요? 그 당신 서류 붙었으니까 그 내일 올 수 있습니까? 내일 당장 봤으면 좋겠는데. 당장 보자는 얘기 없었어요. 당장 전화해가지고 언제 시간 됩니까? 우린 빠른 빠를수록 좋지. 본인도 급해가지고 전화 온 거, 그 여기 넣은 거 아닙니까? 그럼 당장 내일이라도 시간 어떻게 되겠어요? 보통 하면 이런 식으로 전화 올 것 같은데. 근데 정말 좋은 데는 이렇게 전화 안 오거든요. 정말 괜찮은 것 같은 경우에. 정말 괜찮은 거 있어도 더 꼼꼼하게 봐요. 꼼꼼하게. 그리고 보통은 이제 문자로 오죠. 문자로. 그러면 내가 봤을 때 좋은 것이 아니겠네요. 내일 올 수 있나? 우리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데. 이런 식의 전화 오잖아. 그럼 뭐냐면 도찐 개찐이라는 거예요. 도찐 개찐. 얘 님은 노예자라면 저기보다 좀 더 좋은 데 가고 싶잖아. 좋은데. 내가 봤을 때 거기서 거기에요. 거기나 여기나 비슷해. 그러니까 노예자라면 그런 거잖아. 지금 내가 마구잡이 이렇게 전화 돌려봐. 그러니까 그 이력서를 내봤는데 뭐 갑자기 이렇게 면접 보자고 제의가 와가지고 여기보다 괜찮은 데가 있지 않을까? 그 마음이잖아요. 근데 님이 넣은 데 한번 생각해보세요. 지원한 데 생각해봐요. 정말 좋은 데가 있었는지. 내가 지원해서 면접 보라고 전화 온 것 중에 이름만 들으면 알만한 기업인지 아니면 회사 규모나 동료생이 괜찮은 곳인지. 좀 괜찮은 기업이 있어도 여러분 중견만 되더라도 서류 내고 그 합격자 통보하고 면접까지 보는데 한 3주 정도 걸립니다. 2주에 3주. 그리고 중요한 게 정말 좋은 데는요. 신체 검사 봅니다. 신체 검사. 바로 이직시킨 게 아니라 면접 보고 나서 신체 검사도 봐요. 신체 검사에서 만약에 계획 사유가 있다. 그럼 바로 자릅니다. 신체 검사를 굉장히 엄격하게 봐요. 한 곳은 대기업이 있다고요? 아 진짜요? 이건 좀 그렇네. 대기업이요? 혹시 이름만 들으면 알만한 기업입니까? 회사명이 공개하는 건 좀 그렇죠. 대기업 붙을 거라 생각 못했네. 내가 그때 얘기했잖아. 큰 기대는 하지 말라고 했는데 붙어버렸네. 아 그래요? 그러면 어느 계열사예요? 회사 전체 이름은 얘기 안 해도 되니까 어느 계열사? 혹시 LG? LG 아니면 SK? 지금 대기업 중에 많이 뽑는 데가 LG, SK인데 LG 쪽에서 한번 대장 채용했었거든. 대장 채용. LG 디플? 지금 대기업 중에 그나마 사람 많이 뽑는 데가 LG 디플하고 SK 하이닉스 이 두 군데거든요. 채용 카페 가보면 여기가 제일 핫합니다. 근데 여기 두 군데 말고는 대기업에서 근데 이미 지나갔잖아요. 잠깐만. 노예자랑님. 지금 아직 기회가 있습니까? 이미 지나갔습니까?
아니, 이미 그게 이제 내가 만약에 지금 다시 이제 면접 보려고 하면 기회가 있는 거야? 아니면 이미 차는 떠난 거예요? 아니면 노예자님 메일로 어느 회사인지 저한테만 공개해 주면 안 돼요? 제가 방송에 성급은 안 할게요. 거기 근무했던 사람도 있어요? 누가 그럽니까? 그 근무했던 사람 지인 누구 있어요? 그게 옛날 얘기인지 최근 얘기인지 모르거든요. 아, 가능성을 보았다. 이미 지나간 거면 어쩔 수 없네. 아니, 이미 지나간 거면 네, 미련 두지 마세요. 나는 무슨 지금 가능성 있는 줄 알았죠. 이미 지나간 거 의미 없는 거지. 이 버스 갔네. 시계 놓쳤네요. 그리고 그거 아셔야 돼. 님 대기업 있잖아요. 그 대기업 면접 보라고 했는데 안 갔잖아요. 그럼 나중에 필터링 돼가지고 안 뽑힙니다. 서류에서 안 뽑혀요. 그게 괘씸죄가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 이거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대기업이거나 대기업 계열사 정도 생산직에서 내가 서류에 붙었어요. 면접 오라고 했습니다. 근데 안 갔어요. 그럼 나중에 걸러집니다. 삼성 걸러져요. LG랑. 웬만한 데 다 걸러집니다. 그게 일종의 블랙리스트죠. 그럼 다른 계열사도 안 됩니다. 이미 그러니까 떠났다는 거잖아요. 물 건너 갔다는 거잖아. 그럼 미련 두지 마세요. 미련 두지 마요. 이미 지나간 거 뭐 가능성 없느냐 뭐 달라지는 거 없잖아요. 그리고 지금 일하는 곳은 내가 거주하는 지역과 가까운 곳인가요? 아니면 좀 떨어진 곳인가요? 그것도 좀 여쭤보고 싶은데. 노예자라님이 어느 지역이라고 했지? 군산이라고 했나? 전북 군산? 군산이 좀 공장이 많아요. 군산이 그래도 전라도 쪽에서 공장이 가장 많을걸요 아마? 광주보다 더 많을걸?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지금 내가 현재 일하고 있는 4조 3계대 공장이 내가 사는 거주지랑 그렇게까지 멀지 않다. 나 이것도 여러분 물어보고 싶어요. 한 사회로 젊을 때 가는 게 맞는데 전주죠. 그러면 대기업도 전주였습니까? 그 대기업 공장도 전주에 있는 공장이었어요? 차로 20, 30분 거리라고요? 님이 그때 서류 합격했던 공장도 전주에 있는 공장이었습니까? 그러니까 타지였다고. 바로 옆이었어요. 일단 지나갔으니까 그래도 일하는 동안 문을 두들겨요. 이번에 가능성을 봤잖아요. 일하는 동안 지원해가지고 그리고 계속 일을 해요. 일을 하면서 뭐 처음에 아직 저 사람들이 본색을 드러내지 않았잖아요. 지금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본색을 드러내지 않았는데 뭐 일단 일은 계속하면 되는 거니까 일 계속하면 돈을 버는 거니까. 일단 지원해보세요. 지원해보고 뭐 괜찮다고 생각이 되면 일단은 한번 걸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좀 괜찮은 곳이라고 하면. 근데 지금 일하는 회사가 그렇게 좋은 곳이라 생각도 안 들거든요, 사실. 보통 4조 3기를 일하면 떡값이 있어야 되는데 떡값이 없잖아요, 지금. 시급만 좀 오르고 떡값이 없잖아요. 다른 복지가 없잖아요. 물론 요즘에 최저시급 올라서 상여를 웬만하면 다 녹였습니다만 그래도 상여 있고 없고의 차이는 굉장히 크거든요.
대기업은 그래도 상여가 고정 상여가 정기적으로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월급이 세거든요. 대기업과 지금 뭐 하청공장, 뭐 중소기업의 차이는 이 상여와 성과의 차이죠. 그리고 다른 복지 같은 건 뭐 대기업만 가더라도 복지카드 있죠. 1년에 복지카드 보통 복지포인트 100만 원씩 주니까 그 회사 안에 뭐 홈쇼핑 같은 거 있죠. 뭐 에지라고 하면 에지 홈쇼핑에 있는 물건들 100만 원 범위 내에서 쓸 수 있죠. 그리고 뭐 명절 뭐 상품권 뭐 떡값도 있고 복지가 많으니까 그래도 한번 내보세요. 노예자라님. 공고 같은 거 꾸준하게 보면서 내보세요. 뭐 그거 뭐 시간 엄청 많이 걸리는 게 아니니까. 그런데 면제라는 거 몰랐나? 면제가 되나 근데? 신기하네. 4조 3교인데 3,200이면 적당한 거냐?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닌데요?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에요. 3,200 나누기 12 하면 되잖아요. 3,200 나누기 한 260 나오겠네. (266) 나누기 저거 세금 때문에 234씩 나오겠네. 4조 3개대가 익숙해지면 할만해요. 왜냐하면 8시간밖에 일을 안 하니까. 8시간밖에 일을 안 하니까 나쁘진 않아요. 그리고 이것도 생각을 해야 돼. 만약에 대기업 가게 되면 또 단점이 있어. 대기업 간다고 또 무조건 또 좋은 거 아니에요. 무조건 대기업 생산직이 최고다 하는데 근데 못 버티고 나온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의외로. 이 시국에도 나오려고 하는 사람들 많아요. 왜냐하면 대기업도 대기업이라서 무조건 일이 편한 게 아니거든요. 힘든 것도 많고 그리고 사람 때문에 빡신 것도 있어요. 사람 때문에 힘든데. 왜냐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대기업 안에. 군대 문화도 좀 있고 기수 문화도 있고 뭐 갈굼 같은 것도 있고요. 뭐 몇 개월 먼저 왔다고 막 시비 건다거나 선배라고 불러라고 한다거나 올해 기수 문화 이런 게 더 심하다고 들었어요. 대기업이. 그리고 아마 우리 노예자랑이 사시는 전주 지역에는 아마 대기업 공고가 잘 안 나올 거예요. 그러면 내가 사는 지역과 훨씬 더 먼 곳으로 가야 되는데 거기서 어떻게 생활할지도 생각해야 되는 거야. 어떻게 버틸지도. 그 대기업에서 이제 나온 사람들 보면 뭐 일이 힘들어서 나온 사람도 있고 터세 때문에 나온 사람도 있고 또 뭐 때문에 나오냐 면 향수병. 향수병이 왜냐하면 내 고향이 아닌 타지로 갔는데 거기서 적응하기 너무 힘든 거예요. 고향 생각나고. 타지로 갔는데 아는 사람 한 명도 없고. 박종일님 어서오세요. 러알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이게 해외에 사는 분들이 걸리는 병인데 보통 왜 도시 사는 사람들 시골 가면 많이 걸려요. 도시에 살았던 사람들, 광역시나 뭐 서울 수도권에 살았던 사람들이 저기 뭐 여수나 해안가 같은 데 가잖아요. 많이 걸립니다. 왜냐하면 할 수 있는 것도 별로 없고 아는 사람도 없고 돈은 좀 많는데 여기서 어떻게 앞으로 생활할 것 같은 답이 안 보이는 거죠. 지금도 있는데. 그래서 그런 것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일단은 있잖아요. 저 노예자랑님. 너무 복잡하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은 현재 다니는 직장 적응부터 하시죠. 적응부터. 네. 이게 어떤 공장인지 일하면서 생각해 나가는 것도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됐다고 해서 다음에 또 된다는 보장은 없어요. 그것도 생각을 해야 돼. 일단은 지금 하는 일하는 공장에서 일은 계속 하시라.
근데 하나 궁금한 게 있어요. 여기 통근버스 같은 거 없습니까? 뭐 버스 그 지원해가지고 뭐 집 근처까지 태워준다 그런 거 없어요? 공장이 작아서 없을려나? 없을 수도 있겠다. 아니 하청 정도면 있을 수도 있는데 직원 수가 많으면 하청도 하청 나름이라서 있어요? 아 그럼 통근버스 타고 가면 낫지 않습니까? 교통비 절약되고 익숙해지면 통근버스 타고 가면 되죠. 물론 통근버스 타고 가면 단점이 코스가 많기 때문에 여기저기 이제 돌아서 가기 때문에 실제로 차 모는 시간보다 훨씬 더 걸린다는 거. 그리고 일하는 사람도 같이 퇴근한다는 거. 뭐 그게 단점일 수 있는데 그래도 뭐 교통비가 굳으니까. 통근버스 정도 있는 회사라면 그렇게 작은 데는 아니네요. 쪼매난 데는 아니네요. 통근버스를 굴리는 정도라면. 아무튼 노예자랑님 취업하신 거 정말 축하드리고요. 네, 축하드리고 일단 현재 다니는 직장 잘 적응하시고요. 적응하면서 한번 일단 꾸준하게 한번 내보세요. 꾸준하게 네, 내보시고 왜냐면 지금 좋을 수도 있는데 나중에 가면 또 이 공장 마음에 안 들 수도 있는 거고 다녀버리면 괜찮을 수도 있는 거고 또 모르잖아요. 아 큰 기업 내 하청이라고요? 큰 기업 내 하청이면 그래도 좀 다녀 봄직하지 않나? 네, 일단 공장 생활에 먼저 적응해라. 현재 공장 생활. 그리고 그 전에 일했던 공장보다는 나을 거예요. 급여나 환경적으로 나을 겁니다. 큰 기업 내 하청이면 뭐 그런 시설 나쁘지 않겠네요. 뭐 안에 뭐 자판기나 매점이나 뭐 샤워실, 휴게실은 다 있겠네. 네, 나쁘진 않네요. 아무튼 여기 다녀보시고 뭐 고민해보시는 건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백수일 때보다 낫잖아요. 노예자랑님. 땡겨 한 푼 안 나올 때보다 낫잖아요. 숨통이 트이지 않습니까? 아무튼 좋게 생각하시고 한번 노려봅시다. 다음 기회를. 아무튼 뭐 취업하신 거 축하드리고 뭐 대기업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좋은 데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여기 정착하는 것도 우선입니다. 네. 근데 그건 있잖아요. 뭐냐 하면 원래 같은 내가 만약 최근에 일을 했다가 여기 왔으면 좀 수월했을 텐데 빈둥빈둥 놀다가 갑자기 일하려고 하니까 몸이 적응 못하죠. 예, 다 그렇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익숙해질 겁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4조 3개대는 좀 낫거든요. 4조 3개대는 하도 이런 시간밖에 일을 안 하기 때문에 낫습니다. 그래도 전에 공장에 12시간씩 일을 했잖아요. 익숙해지면 8시간 정도는 그렇게 힘들지 않을 겁니다. 아무튼 축하드리고 오래 일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세 번째 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